안녕하세요. 왕초보 주식TV의 두리입니다. 자, 오늘은 중국 시진핑 방문 한안령 해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중국 관련주들이 높이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화장품주에서는 한국 화장품을 필두로 해서 뭐 코스모스, 코스맥스 뭐 여러 가지 화장품주들이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엔터주, 여행주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소비재주인 컬러레이, 윙이푸드, 형성그룹 이런 주들이 중국 관련해서 같이 상승을 해줬고요. 오후에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총선 출마가 거의 확실시된다는 기사가 뜨면서 이낙연 테마주가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제약바이오 섹터는 중국주의 관심을 뺏기면서 뭐 거의 힘을 못 썼고요. HLB 역시 큰 상승이나 하락 없이 하루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럼 1월 13일 HLB 공매도 잔고 수량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HLB는 11만 2천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0.53% 하락이 됐고요. 9만원에서 10만원에서 바닥을 쭉 다지고 있다가 11만원에서 10만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권이 형성되고 있고요. 주가 흐름은 약간 지루하게 움직이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제 프로그램은 장 마감까지 6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신한 창구가 이제 매도가 주 매도 창구로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후의 매매 동향을 보시면 개인이 8만 6천 주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이 5만 3천 주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은 사모펀드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3만 주 이상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한 달 단위 수급 변화 보시면 고점에서 개인들의 매수 우위였던 게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개인들이 매도 우위에 있고요. 이쪽은 매수 우위였고요. 매도 우위에 있고요. 기관이 매수 우위에 있습니다. 외국인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단타 포지션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는 다시 매도가 좀 많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HLB 공매도량은 28,720주였고요. 적게 나왔습니다. 근데 공매도 거래대금 32억이었고 총 거래대금이 555억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매매 비중이 5.79% 차지를 했는데요. 요 근래에 들어가지고서는 1,000억 깨지는 날도 별로 없었는데 이제 500억까지 거래대금이 내려간 날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뭐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가 좀 침체였고 중국 관련주하고 좀 총선 테마주 쪽으로 돈이 돌리면서 전혀 이쪽에는 돈이 안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 공매도량이 28,000주인데 매매 비중이 5.79%라서 좀 높아 보일 수 있는데 조금 신경 안 써도 되는 퍼센테이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1월 9일 공매도 잔고 수량은 485만 7,987주였고요. 전 거래일 8일보다 14만 7천주나 감소를 했습니다. 공매도 잔고 수량 요 위치에서 전날에 8일에는 500만 주가 넘었었는데요. 14만 주 이상 감소를 하면서 1월 9일은 480만 주대로 공매도 잔고 수량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1월 9일 공매도 증감 보시면 8일날 500만 주 넘었던 공매도량이 9일날 공매도 거래량 16,000주랑 더해서 502만 1,730주였는데 실제로 1월 9일 공매도 잔고 수량은 485만 7,987주로 16만 주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 쇼커버링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은 0.1% 0.01% 이상 있던 공매도 잔고 수량들이 0.01% 아래로 떨어지면서 공매도의 잔고 수량이 더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수량 전체가 쇼커버링이 들어왔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첫날 이제 뭐 한국 시간으로야 이제 시작이지만 이제 미국
시간으로 아직 시작을 안 했죠. 이제 일단 이 기대감이 전주까지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오늘도 계속 나오면서 제약바이오주 쪽에 돈이 좀 쏠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중국 쪽으로 돈이 다 쏠려버렸죠. 그러면서 이 기대감은 전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럼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차트상 요 저점하고 여기 고점을 해가지고서는 요 박스권 안에서 뭐 9만원에서 이 11만원, 12만원 아래에서 박스권을 형성해서 좀 지루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12만원 선을 갖다가 뚫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고 봐요. 지금 이제 꼭 HLB가 이 컨퍼런스에서 좋은 어떤 기대감이나 아니면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뭐 다른 제약사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은 제약바이오 섹터에 힘이 생기면서 뭐 HLB도 그거에 편승해서 주가가 뭐 12만 원 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딱히 그 이슈가 아니면은 당장 요 박스권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방 압력이 크게 있지도 않은 게 공매도가 강하게 들어오지도 않고 있고 HLB가 뭐 리보세라닙이 현재 잘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 리보세라닙이 잘못됐다 아니면은 뭐 이 약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박스권 하단을 뚫고 내려갈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확실하게 이 박스권을 갖다가 뚫고서는 상승하는 시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은 이 재료가 터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NDA가 이제 리보세라님의 FDA 신청을 위한 서류 절차인 이 NDA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신청이 완료됐다라는 뉴스가 떠야지 뭐 지금 현재 있는 주가 자리에서 박스권을 탈출을 하겠죠. 혹은 지금 리보세라님이 위암 말고 다른 뭐 병행해서 하고 있는 임상 실험의 어떤 좋은 결과나 논문 발표가 있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 또 이런 호재에 의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 아니면은 지금 주가 자리에서 조금 지루하게 계속해서 흘러갈 것 같지만 악재가 없는 이상 지금 자리에서 크게 떨어지지도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차트상 요 말씀만 한번 더 드리고 갈게요. 지금 이 상승 구간 보이시죠? 이 상승 구간. 이 상승 구간 HLB 이제 1차 OS에 실패하면서 하한가 두 번 맞고서는 횡보하다가 이때가 리보세라니 상 임상이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상한가를 치죠. 그러면서 유럽 학회 논문 베스트에 당선이 되고 그다음에 뭐 프리 NDA까지 겹치면서 계속해서 호재가 터져 나오면서 주가는 쭉 상승을 합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이때가 어느 시기입니까? 프리 NDA가 끝나는 시기죠. 그러면서 주가는 하락이 합니다.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 기대감을 갖고서는 가져. 만약에 이제 삼상만 끝났다 그래서 성공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더 안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논문에 베스트 논문을 수상하고 그 다음에 또 프리 NDA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주가는 더 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삼상 인상 성공했고 논문 받았고 그 다음에 NDA 프리 NDA 잘 끝났고 했는데도 여기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쪽에서 다 샀던 거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는 떨어지죠. 자, 이 자리가 지금 횡보하고 있는 이 자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절대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슈가 없거나 재료가 없는 거라면 이 자리는 언제 어떻게 상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 자리인데요. 이런 재료가 터져 나오기 전에 주식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둬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면 3월 NDA 발표가 나오기 전에 이런 자리에서 주식을 모으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NDA가 잘 신청이 됐다. 그리고 리보세라닙이 FDA 승인 절차에 무리 없이 잘 이어가고 있다라는 가정 하에입니다. 그래서 노출된 호재는 결국은 곧 악재로 변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결국은 일정이 나와 있는 호재는요, 이런 식으로 기회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오늘의 영상과 또 3월 달에 NDA가 나왔을 때 주가 자리를 한번 나중에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 주가가 이 자리에서 하락할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4분기 10월 이후로 리보세라닙이 FDA 승인이 완료가 돼서 약을 판다라고 했을 때는 이 주가 자리보다 훨씬 더 올라갈 확률이 떨어져 있을 확률보다 더 크다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지루한 주가 자리는 새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쁘지 않은 주가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이쪽에서 아주 가지고 계시다던가 여기서 사가지고선 더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자리가 굉장히 지루할 수 있는 자리지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일정인 뭐 3월달 NDA까지 주가가 어떻게 좀 지루하게 흘러가더라도 좀 참고선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잘 잡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신규 매수를 또 하고 싶은 분들은 또 이 자리가 꼭 나쁘진 않으니까 또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자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HLB 생명과학도 일봉을 보겠습니다. 종가는 27,000원에 마감됐고요. 0.92% 하락됐습니다. 거의 HLB랑 뭐 비슷한 자리에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은 12만 주 정도 나왔고요. 뭐 특이 창구는 딱히 안 보였고 외국인이 12만 주 나가고 개인이 14만 주 정도 매수했습니다. 뭐 기관은 17,000주 정도 매도했는데 뭐 크게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 수량 보면은 전날 8일 날 요 자리에서 369만 주 정도 되는데 요 주가 올랐는데 요 날도 조금 빠졌습니다. HAB랑 좀 똑같죠. 358만 8천 주로 한 10만 주 정도 공매도 잔고가 줄었습니다. 여기서 뭐 쇼커버가 일어났다던가 아니면은 뭐 0.01% 이상의 공매도가 그 이하로 줄어들면서 잔고가 줄어들게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살지 못했고 중국 관련주가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전혀 기대감을 반영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며칠 남은 이 컨퍼런스 기간 내에 국내 제약바이오사들이 어떤 성과를 내는지에 따라서 이제 HLB도 뭐 좋은 성과가 있으면 그거에 편승되고 뭐 나쁜 성과가 있으면 그거에 또 편승돼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요번 주 컨퍼런스 결과 잘 지켜보면서 주가도 잘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HLB 공매도 포지션 변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